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쓸 게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막 아마 앞쪽이랑 해가지고 좀 쓰시면 되고, 근데 그 코사인 법칙 쪽은 그냥 뭐지 좀 추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코사인 법칙.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냥 얘는 그겁니다. 약간 완전 제곱식이라고 좀 기억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도 뭐 상관없긴 한데 그냥 나는 완전 이게 좀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식은 요겁니다. a 제곱, 그다음 b 제곱, 그다음에 c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생각이 없으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식을 못 외워서 틀렸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근데 이러면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냥 여기 a가 있으니까 코사인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증명은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 이렇게 하시면 되죠. b 있으니까 코사인 b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자 여기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가 되고 여기 이제 이쪽이 c니까 코사인 c라고 쓰면 되는 거죠. 요게 그냥 공식이야. 요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언제 얘를 쓰는 것인가라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입니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쓰냐면 그러니까 이거긴 하거든요. 두 번째로 갔을 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이라는 거, 이런 변들의 어떤 그런 길이들을 이걸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렇게 좀 기억하면 돼요. 변으로 각을 재는 유일한 정의다. 자, 유일한 정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 그럼 세 번째로 갔을 때 그래서 그 어떻게 잴 거냐? 세 번째 이거죠. 코사인 A.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몰라. 나는 학교 다닐 때는 안 외웠거든 얘를. 근데 그냥 그 강사할 때 하다 보니까 외워졌거든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변으로 각을 재는 방법이 3번이야. 이게 이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코사인 A는 2BC 분해. BC 이렇게 있잖아.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언급 안 된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뭐 외우는 거야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안 외워도 뭐 상관없긴 해.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얻어내서 나는 그걸 했거든요. 귀찮아. 그래서 그냥 하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코사인 B입니다. 여기는 ECA가 되겠죠. ECA 이거 분해. 그럼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C. 여기는 그럼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제곱. 공식을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변으로 각을 재는 유일한 정리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까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각이 많이 보일 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겁니다. 변이 많이 보이는 이게 많이 보였을 때 이제 어떤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죠. 얘도 두 가지. 자주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쪽은 세 변이 나왔을 때, 세 변. 얘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머지 한. 그러니까 세 변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 각은 아니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떤 한 각 이 중에. 얘를 코사인 값을 구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그냥 국룰이야. 이게 나오면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두 변과 끼는 거.
아까 그러니까 한 변과 그 양끝각처럼 얘는 그냥 코사인 법칙에 특화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오면 우리 파블로프의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 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좀 쓴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리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세 변과 한 각 중 세 개 알고 하나 모를 때. 아우 팔 아파. 하나 모를 때. 하나 모를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마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각이 하나 나오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가기도 합니다. 이거 한 다음 사인 법칙.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약간 연결되는 그런 느낌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사인 법칙은 각도가 많이 보일 때 어떤 그 조건에서 각도가 많이 보일 때 사인 법칙을 쓰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뭔가 변이 많이 보일 때고 특히 세 변 있을 때 혹은 두 변과 끼인 각 있을 때 이때는 거의 무조건.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뭔가를 좀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지워버렸네? 우리가 풀었던 거 있잖아. 풀려고 했던 거 이걸 안 쓱 가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니?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쓱 간다는 거죠. 가서 이렇게 쓱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3이고 이쪽이 4래. 이쪽이 세타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으니까 그냥 파블로프의 개가 되면 된다는 거죠. 뭐 진짜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얘는 너무 직접적이긴 해요. 이거는. 근데 요즘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막 어렵거나 그렇게 보는 게 힘든 거는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물론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번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라 너무 쫄지 마시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다. 그럼 제발. 그러니까 이미 삼각함수 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하나 나오면 그냥 그려 제발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가지고 6분의 루트 11이다니까? 아까 이거 5였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6분의 5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DG랑 B2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가 B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G가 이렇게 있으니까 DG 이렇게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은 DG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완전 제곱식을 쓰면 되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bc니까 24 하고 코사인 6분의 5를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러면은 b2의 제곱은 1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했잖아. 코사인은 9 바꾼다니까? 그럼 여기는 이거 이퀄 9 더하기 16 빼기 24 다 똑같아. 얘만 다르죠. 플러스 6분의 5는 거죠. 왜냐면 여기 90도고 여기 90도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180도란 말이야. 파이라고 파이. 그럼 파이가 됐을 때 코사인은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사인은 똑같다라는 거지. 돼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각변환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무조건 얘는 외워서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못 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종종 중간중간에 약간 몇몇 개 써주는 거를 내가 나름 써놨거든? 근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코사인 있죠? 코사인. 얘는 되게 이게 특히 여기서 이제 피처링이 뭐냐면 삼각형 내부 그리고 내각이라고 할까? 삼각형 내각과 연관된 그런 느낌 있잖아?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디에 민감하냐면 각도 크기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써도 아무것도 우리가 문제를 써먹을 수가 없거든? 문제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문제에 이렇게 나와. 뭐냐면 코사인 값이 같을 때 삼각형인데 뭐 코사인 A랑 코사인 C랑 똑같대. 그럼 반드시야. 반드시야.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반드시 뭐냐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름 요즘에 나오는 그 표현들도 많이 보고 내가 거기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좀 기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뭐 A가 있고 코사인 C가 똑같대. 그럼 아무 생각 없어. A는 C야. 코사인은 이거 코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1대1 돼요. 이게 0도부터 180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대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각형 내부에 있을 거면 어떻게든 이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각 크기에 민감하다는 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코사인 값이 양수였다, 혹은 0이었다, 혹은 음수였다 이렇게 되면 이쪽은 얘가 되는 거죠. 이쪽은 직각인 거고요. 이쪽은 둔각인 거예요. 그래서 각도에 되게 민감한 게 코사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사인에 대한 어떤 형태들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각도를 더해서 180도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내용이긴 해. 어차피 이거 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네 번째. 자, 여기 코사인이 세 번째였으니까 삼각형 모양과 연관된 삼각형의 모양과 연관된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 첫 번째. 자, 이쪽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인이 나왔다. 사인 A가 나왔다. 그럼 얘는 그냥 이거라고 쓰시면 돼요. 사인 B가 나왔다. 이거라고 쓰시면 돼요. 사인 C가 나왔다. 이거라고 쓰시면 된다.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원래는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인데 어차피 약분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떤 사인 값이 나오면 그냥 얘는 어떤 길이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해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진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물론 내신 쪽에 조금 더 포커스긴 해. 좀 옛날 거 기출에서 나왔었거든요, 얘가. 근데 내신은 거의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18번 있죠. 18번. 이런 거야. 사인 A, 사인 B잖아. 그럼 사인 A를 A로 바꾸면 되고요. 사인 B를 B로 바꾸면 된다고요. 18번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했죠? 코사인 B랑 코사인 C랑 똑같대. 그럼 그냥 B랑 C랑 똑같은 거야. 돼요? 이렇게 가라고. 근데 이거 분명 이것도 못 푼 애가 있었어, 진짜로. 이거 몰라서 못 풀었다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B랑 코사인 C를 바꿔서 풀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했더라? 같이 알려줬나? 같이 써줬거든? 그랬더니 헷갈린 거야. 그래서 내가 따로 써준 거야, 이거. 따로 보라고. 이렇게 따로 보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그냥 써놔요. 왜냐면 내가 두 번째 이거 쓸 거거든.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분명히 따로 해줬거든? 근데 헷갈린가 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겁니다. 코사인이 나오잖아. 코사인 A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이에요. 2BC분.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코사인 B가 나온다? 그럼 여기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C가 나온다. 요즘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웬만한 건 풀 거야, 정말로. 그래서 EAB. 작년에도 애들이 되게 이거 맞았다고 되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그래서 코사인 값이 나오면 코사인 값은 그냥 공식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사인 값이 나오면 공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틀린 적이 있어, 애들이. 공식 쓰려면 이러는 거야. 그래 똑같긴 하면 어쨌든 똑같아. 근데 그냥 얘는 그 전에 이미 이게 너무 강렬해요. 이게 너무 특수한 거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게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삐처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아마 있을 텐데 그 4번 있죠. 4번에 그 시계 형태를 좀 잘 봐볼래? 시계 형태를 봐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 2차식 형태 있지, 2차식 형태. 그리고 그러니까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으로 가자. 이쪽에서 4번에다가 4번으로 쓰자. 여기다 쓰자. 왜냐면 이때 또 저기다 써놓더니 이제 헷갈려. 그래서 뭔가 좀 분류를 해줘야 돼. 2차식 형태입니다. 2차식 형태. 이게 나오면 이쪽을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코사인 법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생각하세요. 얘를 좀 떠올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누가 봐도 아 얘는 뭔가 두변과 끼인각이 나온 것도 있고 막 갑자기 외접원 반지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 가지고 뭔가를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좀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4번은 외접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뭔가 하나만 쓰고 문제 푸는 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면 그래서 얘는 뭔가 같이 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뭘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니까 진짜로 그걸 보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니?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러면 4번 한번 풀어보자. 풀어봅시다. 기왕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완전 제곱식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코사인 법칙인가?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왜? 아니 여기 이게 루트 10, 아니 10이구나. 10의 제곱. 무조건 성립하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죠.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된대. 그러면은 이거 아닌가? 이거를 있는 걸로 가야지. 10의 제곱. 쓰세요.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AB인데요? 이거잖아. 그럼 AB 코사인 C.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코사인 C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고 이쪽에 각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마주보는 변과 각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사인 C 분의 10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얘가 2R이니까 6루트 5가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사인 C가 얼마야? 사인 C가 6루트 5분의 1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냥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구하면 되지. 이거 하면 되죠. 자, 루트 5 루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2가 되는 거니까 이건 3이니까 사인 C가 3분의 루트 5. 또 얘기했지만 삼각함수 하나 나오면 그냥 이걸 그리시라고 이렇게 여기 C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3이고 이쪽이 루트 5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9에서 5 빼니까 4니까 이쪽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 C 얘가 3분의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3분의 2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하트 공식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약간 역겹긴 하다. 자, 하여튼 그래요. 잘 그린 거 같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쪽은 AB분의 100 플러스 3분의 2가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 있고 그런 형식으로 좀 봐줄 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5
5번 있죠? 5번. 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같이 한번 좀 많이 풀어보자. 그리고 이거 하고 바로 다른 내용도 해줄 거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좀 하고 그다음 몇몇 개 좀 더 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뭔가 풀릴 듯 안 풀리는 그런 거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보자. 이거 60. 3분의 파이라고 하든가. 그럼 이게 BC에 대한 호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 이건 알잖아. 그러니까 못 풀어도 뭐 내가 뭐라 할 말은 없어.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3인 거죠. 돼요? 약간 이렇습니다.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물론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게 두 변과 여기서 한 변과 양특가이거든? 그럼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사인 60도 분의 BC의 길이가 2R이에요. 그럼 BC의 길이를 R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야. 자, 그럼 이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인 세타 분의 CD 길이네 이렇게? 그럼 얘도 2R. 이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잘 봐봐. 자, 사인 B 대 사인 D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사인 B는 얘는 3분의 루트 3인 거고 사인 세타니까 사인 D가 이쪽은 여기 6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돼요? 그럼 무슨 값의 B가 나오죠? 사인 값의 B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B랑 똑같다 그랬지? 길이 B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길이 B를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지. 물론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뭐가 도움이 되건 안 되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도움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조금 작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좀 곱했을 때 같아지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좀 얘는 3분의 1 대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걸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충 6쯤 곱하면 2대 3 2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내가 뭐 2K라고 두고 여기를 내가 3K라고 둘 수가 있다. 그렇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보게 되면 변이 오지게 많아졌다라는 거지. 돼요? 그럼 변이 많이 보이니까 뭘 쓰고 싶다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그지 같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60도라고 쓰면 약간 좀 편해 보이니까 그럼 이거 하면 9K죠. 이퀄. 자 여기는 이렇게 쓰니까 4K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루트 2K 하고 이쪽은 60도니까 뭐 여기는 얼마냐?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써서 K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K를 구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가 편한지는 뭐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R 값이 주어진 걸로 보아해서는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럼 여기는 BC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나오니까. 여기는 이게 사인 세타가 아까 3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3분의 2 루트 3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마 여기 루트 3도 같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튼간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린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계산하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풀이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식, 이거 두 번째 방식. 근데 왠지 내 생각에는 나라도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왜냐면 R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R을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한번 거쳐가지고 다시 K로 R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있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똑같이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5번으로 보죠. 다섯 번째 삼각형의 해석. 거의 대부분의 어떤 도형들을 다 이걸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란 도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겁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직각삼. 얘를 무조건 있게 하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나오거나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특수각이 있는 것과 특수각이 있는 것과 특수각이 없는 게 있겠죠. 특수가 없다. 물론 뭐 이렇게까지 막 엄청 막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 어차피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거든요. 그럼 특수각의 큰 특징이 뭐냐? 얘는 길이비를 갖고 있다는 게 큰 특징. 길이비를 갖고 있다. 얘를 갖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길이비라는 게 1대 1대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1대 루트 3대 2가 되거나 또는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뭐 다른 것처럼 막 그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 뭐 사인 세타가 얼마다, 뭐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주어진 삼각함수값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인 세타라든가 뭐 코사인 세타라든가 그런 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율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길이의 비율이나 길이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얘는 당연히 얘가 45도랑 연관된 거고 이쪽은 30도가 되거나 60도랑 연관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쪽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고 삼각함수 값도 뭐 코사인 뭐 A가 뭐 3분의 2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특수각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 어떤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고 뭐 안 되면 이거죠. 쓰면 되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직방이야.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그 보장되는 게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경우 그냥 이쪽은 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은 밑변에 수발을 제발 내리세요. 무조건. 그럼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인데 심지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인 거죠.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있을 수 있냐? 자, 그러니까 이쪽은 특수각인 경우 얘를 이용하는 거. 물론 특수각 아니어도 무조건 그 성질은 맞거든. 여기 좀 있어. 자, 특수각인 경우 보통은 120도라든가 혹은 60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나와.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렇게 보면 돼. 각의 이등분선까지 같이 가. 그래서 저걸로 이제 길이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만약에 120도래 이게 이렇게 된대. 그럼 이게 120도래. 그럼 반 가려면 60도인 거야. 60도. 그럼 여기 30도겠죠. 얘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그냥 거의 대부분 밑변에 수발을 내려서 뭔가 직각삼각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 되게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을 해석할 때.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일반 삼각형입니다. 일반 삼각형.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수선해봐. 수발을 이렇게 뭔가를 내리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수발을 내리는 부분이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을 이용하는 거겠죠? 이게 그 보이는 형태가 있고 보통 뭐 아무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 아무것도 안 될 때. 수발이 뭐 해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보면 수발이 되면 당연히 피타고라스죠. 얘를 가지고 보는 거지. 또는 우리가 위쪽에서 말하는 특수각을 제작할 때 특수각 제작이 가능할 때 이때는 이렇게 수발을 내려서 뭔가를 좀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을 쓰거나 혹은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코사인 법칙. 근데 그 와중에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인 법칙은 약간 각도가 많이 보이는 데서는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거고 뭔가 변 쪽이 많이 보이는 그런 정보가 많이 보일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대부분 다 맞았다고 했거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나 좀 모의고사 나오는 것들을 좀 다 맞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근데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 그럼 당연히 특수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피타고라스라도 써야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꼴 c제곱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길이비를 알 수 있으면 어떤 하나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는 다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이등변은 수발 내리면 합동인 거 두 개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각이냐에 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100불로 이제 모든 길이비를 싹 다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 삼각형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수발을 내려볼까? 어디 내릴 데가 있나?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거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보거나 아니면 특수각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럼 내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모든 선택이 다 맞진 않을 수 있어. 물론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게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아니어도 뭐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지. 뭔가 우리의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수발 못해. 그럼 뭐 외우면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형태들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거든. 생각보다 그걸로 되게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6번 아까 가보자. 6번을 좀 가봅시다. 자, 이렇게 6번 좀 많이 풀었지 6번. 우선 6번 가자. 6번 하고 그다음 나머지 몇 개 좀 더 풀어보자. 어떻게 보면 저 5번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좀 기본 어떤 그런 그 자세거든요. 왜냐면 뭘 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한데 6번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쓱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니네 혹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봐요? 또 틀딱이 프로그램인가?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건가? 아 미안해요. 자, 그 옛날 가수 나와가지고 막 그거 그 모창하는 거 있거든요.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그 사람 노래를 노래방에서 계속 불렀었던 적이 있었거든. 김현정이라고 있어. 노래 개 잘하는 사람 있거든. 뭐 어깨 막 이만해가지고 여자 가수인데. 그래서 맨날 그 사람 거 막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쇼츠인가 어딘가에 이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 히든싱어. 그래서 내가 못 맞추면 사람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게 됐어. AI하게 됐어. 어떡하지? 자, 와씨. 진짜 이게 와.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게 거의 한 2000년대 초반 노래거든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안 보는 거구나. 자, 너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지금? 아, 언니? 래퍼? 아 래퍼야? 아 그래요? 래퍼 누구? 양호? 양홍어? 걔 나이가 비슷해요 너랑? 네. 아 그렇구나. 걔가 되게 어렸을 때 나오지 않니? 고딩. 네. 벌써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구나. 너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가수밖에 안 안 좋아해요? 아 그래? 어떤 애 물어보니까 막 갑자기 클래식 듣고 막 이런다는데. 차이코프스키인가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해. 되게 특이한 취향이 있어요 좀. 이런 소리. 왠지 러시아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 했었던 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중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중심 여기 D, 여기를 C, 여기를 B. 그다음에 이쪽을 A.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게 여기 접점이잖아. 얘를 내리자는 거야. 얘를 내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원에서의 보조선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구할 때 보통은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트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평행선과 얘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게 나오는 걸걸? 평행선과 닮음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평행한 선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만들어 놓고 좀 창피하긴 하거든요. 시지직인가? 뭐 그런 것도 네이버에 뭐 있지 않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약간 창피한 거야. 뭔가 좀 본의 아니게 약간. 자, 뚫고 지나는 직선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요게 평행이지. 뚫고 지나는 직선. 요게 평행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닮음과 연관된 어떤 도형을 닮음과 연관된 도형을 찾는 거.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DB가 4인데 아까 얘가 3이래면 이게 3, 이게 3, 여기 3,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 그래서 1대 3이니까 1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이쪽이 9일 수밖에 없었고 이쪽이 9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x라고 그냥 두자. 이렇게 두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를 두고 봤을 때가 x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x 플러스 9고 여긴 x 플러스 3이고 이쪽은 12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쪽은 뭐 이거니까 뭐 얼마야? x 플러스 3 이거 있어. 플러스 144 12의 제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뚫고 지나는 직선 이렇게 평행선 나왔습니다. 평행선이 나오면 뚫고 지나는 직선을 찾는다는 거지. 닮음과 그래서 어떻게든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닮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되고 그러면은 얘는 18x x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a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x에다가 여기는 9에다가 그럼 153 이렇게. 그래서 이게 12x 얘가 72가 되죠. 그러므로 x가 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이면 6이니까 얘가 6 여기도 얘가 6. 근데 ADC의 외접원은 넓이래. ADC야. ADC입니다. 그럼 ADC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계산이 좀 귀찮아. 그러니까 ADC가 이거예요. 쓱 가고 쓱 가고 쓱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또 이것도 또 뭔가 푸는 게 그러니까 약간 시야가 있다니까 이게 시야. 자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보자. ADC의 외접원의 넓이야. 외접원의 넓이거든. 외접원.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반드시 뭐냐면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다시 말하면 이각이 필요하네? 라는 거야. 이각이 있으면 여기에는 얘를 가지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쪽의 각도를 구할 수 있으면 얘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15라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걔 쪽을 가지고 보면 이만큼이 지금 사인 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돼요? 몰라. 나는 아마 1번으로 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번도 가능해요. 되니? 그럼 3번은 이거 5인데 그럼 이거 각도 알면 되지 않아요? 근데 야 이거 각도는 봐도 근처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좀 안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은 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선택지가 3개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번을 가지고 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쪽을 구하면 되겠죠. 이게 4, 이게 12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면 16 더하기 144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60이니까 루트 160을 쓰면은 16 곱하기 10은 4루트 10. 1번. 그럼 구했지 뭐. 그럼 사인 C를 구해. 사인 C. 사인 C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얘를 멀리 봤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사인 C니까 각을 싹 피하면 사인이 나온다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얼마? 15분의 12라고 쓰면 되죠. 그럼 얘가 5분의 4가 되죠. 그럼 끝났지 뭐. 그럼 5분의 4가 사인 C고 그거 분의 4루트 10이라는 게 이쪽은 2하게 된다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돼요? 뭐 이걸 아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하면 루트 10이란 말이야. 봐봐. 야, 얘가 세타면 얘가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뭔가 그 더해서 파이가 되거나 더해서 90도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 꽤 중요해. 그러면은 사인은 얘들아 사인 값은 어차피 이거야. 사인 A하고 사인 B가 똑같은데 걔가 A 더하기 B가 파이라 그랬거든 얘가. 그래서 삼각형이 있을 때는 예각이든 둔각이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다 똑같아. 무조건 다 똑같이 양수야.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예각이든 둔각이든 무조건 얘는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때리라는 거야. 그러면 사인을 싹 피하니까 이렇게 싹 피하니까 사인 여기 세타 얘가 루트 10분의 3과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돼요?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쪽 각도를 가지고 볼 거면 얘를 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으면 또 얘를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석할 수 있는 흐름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래서 내가 도형을 잘 못해서 중학교 때 그러니까 보조선 같은 거 긋는 게 너무 싫었거든. 약간 반항심에 막 엄청 그래가지고 막 내가 왜 그거야 이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긋게 돼 있는 게 나오면 그냥 거의 그 문제는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아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아무거나 그어볼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라는 거죠. 그럼 자 하나만 더 풀고 우선 좀 더 쉬어볼게요. 하나만 더 풀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좀 볼 테니까 이렇게 뭐냐 그겁니다. 8번. 보조선이라는 말은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난 그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그거를 뭐 잘 그으시는 분들은 잘 듣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걸 문제 푸는 때 되게 잘 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최대한 나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안 되면 이제 그때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규칙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 각도랑 저쪽 각도가 똑같대요. 너무 그런데?
쓸 동안에 풀어보세요. 자, 코사인 BAC, 코사인 이게 세타로 두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에요. 그럼 가보죠. 뭐.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자, 봅시다. D의 길이 뭐야? 이게 1단계. 몇 등변 삼각형이 보여요? 2등변. 그죠? 그럼 위에 꼭지점에서 밑에 무슨 발을 내린다? 수발을 내린다. 돼요? 이게 첫 번째라니까? 아니 왜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보조선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얘분의 얘가 8분의 1이야. 8배 차이야. 8배 차이야. 8배 차이인데 근데 이게 밑에를 수직 2등분한다는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썼을 때 이게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4. 이게 2등 되니까 이게 4거든? 근데 이만큼이 1이니까 5에서 1 빼면 4니까 이만큼이 4. 돼요? 그럼 뭐야? 오씨 뭐야? 오씨 자 밑에 내리면 밑에 내려야지 뭐 어떡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저 길이도 같겠네? 라는 거죠. 길이 같은데다 BC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두 변이 있네? 4, 5 있네? 끼인각 있네? 코사인 값이 있어요. 돼요? 두 변과 끼인각은 코사인 법칙이라며. 그럼 BC 길이 제곱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이야.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걔를 보고 하항만 좀 잘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그다음 마이너스 40이 되고 코사인 세타 8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냐 이거? 5, 8, 5, 40. 그럼 36 이렇게 됩니다. 그럼 BC 길이 6이네. BC 길이 6이니까 이만큼이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네? 근데 누가 봐도 특수각은 아니니까 그냥 무슨 보라스를 쓴다? 피타고라스를 쓴다. 근데 3, 4, 5! 죽여버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3, 여기 4잖아. 이게 빗변이죠. 그러면은 16에서 9 빼니까 7 남으니까 루트 7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있고요. 저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루트 7이라는 것까지는 기억했어. 그럼 제발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 건 또 똑같아. 문자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야. 어차피 아니면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봐봐. 야 코사인 세타 이게 세타거든요? 8분의 1이라며. 그럼 얘를 8K라고 두고 K라고 좀 잡으라는 거죠. 코사인이잖아.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특수각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그런 형태라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니까 64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7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63K 제곱이 7이고요. 그럼 K 제곱은 9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K 값은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3분의 1 쓰면 억울하니까 이게 8K가 답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분의 8 이렇게 정답 3번.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은근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봐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는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아까 우리가 썼던 거 그 정도면 내가 되게 많이 약간 이것저것 해준 거긴 하거든. 물론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들은 어쨌든 우리가 접근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9번하고 10번을 풀고요. 그 다음 시간이 되면은
넓이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넓이까지 해가지고 끝낼게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는 건 크게 뭐 엄청 더 걸리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로써 한 바퀴가 돌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걸로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